그래서 일단 연력학 두 번째 법칙 3점짜리를 좀 풀고요. 그리고 역학에서는 3점들 위주로 좀 해볼게요. 3점들. 자, 3점들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몇 개 고를게. 그냥 랜덤으로 3점짜리를 내가 끌린다 하는 문제들. 나쁠 거 없죠? 아니면 특성했으면 진도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민심이 나도 모르겠다? 세연아 그거 나가면 민심이 별로 좋게 안 되겠지? 갈게요. 1번입니다. 빗면에서 출발한 물체가 미끄러져서 쭉 내려와가지고 수평면에 얌전히 정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마찰이 없다면 저 자식은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수평면에 온 이후에는. 그러나 이 자식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마찰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한편으로는 마찰력에 의한 열 에너지로 계속 손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즉 포텐셜 에너지가 요렇게 바뀌는 한편 마찰로 인한 열 에너지로 손실이 돼요. 그리고 얘도 계속 이쪽으로 가서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안 돼?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저런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외부 힘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외부 힘이 어디 있어? 마찰력이 있잖아. 마찰력은 외부 힘이에요. 물체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법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에너지 보존 법칙은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돼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 바닥과 이 신발의 마찰을 이용해서 알아서 내가 딱 걷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 그런 거 해봤다. 물 위에서 걸어봤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뭐다? 연력학 두 번째 법칙. 요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모두 열로 전환됐고 그게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거예요. 이래서 멈추는 겁니다. 기억 오케이. 흩어졌던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에너지. 이거 굉장히 웃긴 상황인데 마찰에 의해서 알아서 가속이 되는 거야. 지가 알아가지고 엑셀 밟지도 않는데 알아서 가속이 쭉 올라가는 거야.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마찰 받으면 바로 더 가속되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오케이예요. 자, 디귿. 이건 중요합니다. 흩어졌던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에너지 되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상관없어요. 그건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연력학 두 번째 법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즉 얘는 연력학 1법칙이 아니라 두 번째 법칙에 의해 되는 거죠. 그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한방에 의해서 부피가 같은 A와 B 두 부분으로 나눠진 상자가 있는데요. 이때 일정량의 기체가 서로 들어있대요. 그리고 기체 온도는 서로 T1이고 압력이 각각 P1, 0.5, T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칸막에 구멍을 냈대요. 칸막에 구멍을 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압력은 T2로 바뀌었고 온도는 T2로 바뀌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A하고 B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양이 A하고 B 중에 그림을 보세요. 기체 양이 어디가 많아? A가 많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알아서 저쪽으로 퍼지죠.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우리 생명과학 창문 꺼낼까요? 통합과학? 확산론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소모 안 돼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압은 여기에서는 온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열 에너지 출입이 없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에 열 에너지 당연히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T1은 T2하고 똑같습니다. 한편 P1하고 지금 0.5 P1이에요. 즉 얘네들을 이제 가른 건 뭐가 가는 거야? 입자수가 가는 거예요. 얘가 0.5N이고 얘가 이 N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반반 도르겠죠. 0.75예요. 그럼 0.75 P1이 P2는 4분의 3이죠. 4분의 3 P1. 그럼 P1보다 P2가 당연히 더 크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B에 있는 애들이 야 A가 사람 더 많으니까 우리 절로 다 옮겨가자. 공기 더 많으니까 절로 옮겨가자 해서 B는 텅텅 비고 A는 꽉꽉 차 있고 그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그걸 보셨다면 환각을 보신 겁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반응이 없어요. 자, 가보죠. T1은 T2는 당연합니다. 왜?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확산 과정에는. 여기서 우리는 물리와 생명과학이 섞이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광경을. 니은 P1은 P2보다 큽니다. P1은 P2보다 큽니다. P2가 정확히 3, 이거는 아예 계산도 가능하지. 3대 4예요. P1 대 P2는 4대 3입니다. P1 대 P2는 4대 3이에요. 그러니까 칸막에 구멍을 내놓은 기체가 섞이는 현상은 당연히 미가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하고 디귿. 그 다음 요거 보죠. 그림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을 하고 있는 열기관의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A하고 B가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현일은 WA, WB고 열 AB의 효율은 2의 A, 2의 B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A, B. 자, 우리는 심플하게 쓰겠습니다. in 들어간 거, out 나온 거. 4, 2, 3, 2. 3, 2, 2. 그러면 1이랑은 어떻게 돼요? 둘 다 2예요. 라지도 똑같습니다. 대신 2의 A는 얼마가 돼? 들어간 거 4이만큼 있었죠? 4분의 1이에요. 반대로 2B는 3이 중에 이만큼 썼으니까 3분의 1입니다. 누가 더 커요? 2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1번부터 3번은 기본이죠. 이 정도는 3점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민망한 수준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평가 문제입니다. 4번이 이제 좀 중요한 문제죠. 자, 카르노 기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볼까요? 압력과 부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지금 카르노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B에서 C하고요. D에서 A는 무슨 과정인지가 드러나요. 지하가 무슨 과정일까요? 단열. 그렇습니다. 단열이에요. 뭘 기준으로 알 수 있어? 표요. 표에 걸친 흡수나 방출한 열량이 제로예요. 그럼 이건 단열 과정입니다. 다만 A에서 B, C에서 D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문제야? 온도가 바뀌는지 어쩌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모릅니다. 가보죠. A에서 B까지는 150주를 자 여기서 A에서 B로 지금 부피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일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일을 해준 건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외부에서 받아와야 되죠. 열을. 그죠? 열을 받아와야 되고 한편으로 BSC까지 추가로 일을 더해줬다가 C에서 D에서는 거꾸로 일을 받아야 됩니다. 부피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열을 C에서는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C에서는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가볼게요.
자, 기억.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체가 한 일은 제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부피를 보세요. 부피.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부 에너지를 까먹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제로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이거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흡수한 건 150이고 나간 게 30줄이잖아. 120줄이잖아. 그럼 일한 총량은 얼마예요? 30줄입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일을 해준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30줄 맞고요. 딕은 열효율 20%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거. 이거 얼마 만에 풀어야 돼? 30초가 뭐야? 10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읽는 데까지 합해서 30초 정도 걸려야 돼요. 30초를 풀어야 됩니다. 이 30초를 다 아껴야 돼.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75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 푸는데 20문제를 푸는데 평균 75초 정도를 잡아요. 1분 15초. 1분 15초 아니. 해야 돼.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25분이야 그게. 25분인데 45초씩이죠. 세이브가 되는 게. 그럼 45초씩 한 18개? 18개면요. 540초. 이거 810초다. 잘못했다. 810초예요. 810초면 13분 정도 됩니다. 810초면은 약 13분 정도 돼요. 13분 30초죠. 13분 30초. 그럼 아까 그 1분 15초랑 합쳐서 15분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천히 이제 역학을 나머지 푸는 겁니다. 킬러들을요. 다만 요새는 좀 추세가 좀 바뀌고 있긴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킬러들이 한두 개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지느냐 이 싸움이었다면 요새는 중간 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 보스들 대여섯 기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조지느냐 이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특수상대성은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숙제는 64에서 66 간단하게 여기까지고 대신 월말평가 끝나면 특수상대성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월말평가 끝나면요 해설하고서 할게요. 아시겠죠?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돼. 그리고서 3에서 전이니까 그때는 아마 숙제가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와. 4월 말에는 월말 안 볼 가능성이 커요? 네? 아 시험 보는 거. 중간고사 보는데 월말도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5월달 무슨 말이에요? 5월에 대신에 전범위가 되지. 어. 3월은 근데 전범위는 아닙니다. 3월은 누정 아니에요. 3월은 특성대성부터 전기 낼 거예요. 특성대성부터 전기 낼 겁니다. 됐지? 이 정도면? 마음은 누적을 하고 싶지만 원망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러진 않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역학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체 운동부터 좀 볼게요. 이거 볼까요? 17쪽. 17쪽에서 6번? 이거 6번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17도 시험 보는 누적이라고 했잖아요. 아. 2월 22일 날 누적이라니까요. 여기서 풀어주는 문제는 후보군입니다. 오 큰일 났다. 여기서 풀어주는 문제 후보군이에요. 6번. 이거 이문제 저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됐죠? 맞아. 비슷하게 됐었지. 근데 그거는 여기 게 아니고 완자에 있는 교재야. 비슷하게 됐죠. 조금 달라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6번.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각각 V0, 2V0로 동시에 통과했다. 근데 각각 따로따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의 가속도는 크기가 A로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 좀 중요해요. 크기로 A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요. 그 다음 A, B의 속력은 각각 QR을 통과하는 순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V도 똑같대요. V도 똑같고
P와 Q 사이, Q와 R 사이는 각각 OL과 X다 이렇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나 이거 좋아하는 문제예요. 보죠? 여기에 B, A. 그리고 눈치챘죠? B가 어때? 더 빨라요, 처음이. 그죠? 여기 Q야. 여기 R이야. 근데 A는 여기쯤 가서 V. B는 여기까지 와서 V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누가 늘어나는 거겠어요? 누가 늘어나겠어요? A가 늘어나겠지. 그쵸? 똑같이 V로지. 이 V0, V0로 다르잖아요. 그럼 V는 이 중간값이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같은 시간이에요. 봐봐. 여기 같이 동시에 걸렸죠? 여기 걸린 시간 같아요. 그지? 그럼 뭐야? 델타 V가 이거거든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거든. 근데 가액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고 그 다음 시간도 같아요. 그러면 델타 V는 어떻게 써요? 똑같은 거예요. 그지? 왜냐면 같은 크기가 같은 가속도로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느는 거잖아.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 속도 차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란 얘기죠. 이거 몰라도 사실 나와요. 중간값이라는 거나. 그럼 V가 뭐예요? 얘란 얘기죠. 그죠? 아하, 이제 이거 됐어요. 영예제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의 등가속도의 기본 키워드 누구?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 어떻게 계산해요? 절반값. 누구와 누구의 처음과 끝의 절반값입니다. 지금 시간 어떻죠? 똑같습니다. 이동거리는요. 평균 속도 T는요. T가 같대요. 그럼 난 뭐만 알 수 있어? 평균 속도만 알 수 있어요. 저 이동거리가 다르잖아. 지금 A하고 B가. B가 더 길잖아요. 그럼 B의 평균 속도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겁니다. 다만 얼마나 큰지는 봐야 돼. 자,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둘이 더해서 절반값 해주면 되죠. 그럼 2분의 5V 제곱인데 절반값 했으니까 4분의 5V 제곱. 여기는 2분의 4V 제곱이죠. 여기 둘이 더해서 2분의 7. 근데 2로 나눠야 되지? 4분의 7V 제곱. 그럼 몇 대 몇이에요? A 대 B는 5대 7입니다. 그러면 거리 몇 대면? 5대 7이에요. 여기가 5L이거든? 그럼 여기가 얼마나 되니까 7이야. 그 X 몇이에요? 2L. X 2L. 자, 이제 남은 거. 가속도 한번 계산해봐야겠죠? 가속도 계산해봐야겠지. 그건 이따가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가속도는 좀 이따 한번 해보자고.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으니까. 자, 기억.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오케이. 니은 A. 요거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할게요. B. 디귿. X, Y. 여기 있잖아요.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가속도입니다. 근데 가속도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가속도는 이미 하나는 나왔어. 2분의 V제곱만큼 변했어요. 그쵸? 그럼 남은 건 뭐야? 시간 T예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얘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T 어떻게 되지? 얘가 있고 얘가 있네. 그럼 뭐야? 4분의 5V0 곱하기 T가 얼마? 5L. 그럼 어떻게 돼요? T는 V0분의 4L. 그래서 어떻게 돼? V0분의 4L 분의 2분의 V0.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2V0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없어지죠?
여기 없어지죠? 8의 분의 V제곱 제곱.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내가 그 등가속도 직선 공식 하나만 쓰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딱 하나 썼어요. 가속도의 정의, 속도 변화. 그리고 평균 속도. 2개밖에 안 썼습니다. 그 2개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 2개로 다 풀리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역학은 파트별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3점짜리는 요거 하나 정도를 생각 중이고요. 생각 중이고 그 외에는 저 8번 정도인데 8번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고민이긴 해. 8번은 사실 풀어였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자, 뉴턴 운동 법칙 넘어갑니다. 그렇게 2개가 일단은 유력 후보입니다. 다만 여러분 문제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문제 그림만 따고 상황 바꿔서 내는 거 전문가거든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상황 이해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몇 대 몇인지 좀 더 쉽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하진 않겠지.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원망을 나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는데요? 난 반응인데 지금 이거? 아 왜 이래? 자, 뉴턴 운동 여기도 많이 내고 많죠. 많이 내고 많아요 여기. 10번 유력 후보입니다. 29쪽이 10번이에요. 유력 후보입니다. 간단하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간단하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전기력하고 연결돼서 이건 좀 냈어요. 이건 낼 거예요. 29쪽 9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9번은) 내가 그냥 읽어보라고 할게요. 자, 9번에서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A하고 B가 지금 대전돼 있잖아요. 대전돼 있으면 무슨 일이 작용하지, 민선아? 대전됐다는 게 뭐야? 이거 2학년 거다? 호호, 이 사람들이 말이야 2학년 걸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전이 뭐예요? 대전광식가 아니에요. 전화를 띈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봐야겠다. 세연아, 이거 같은 전화일까요? 다른 전화일까요? 다른 정답.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실이 팽팽하게 유지가 돼 있어요. 실이 팽팽하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만일 저 둘이 다른 전화면 어떻게 될까요? 끝으로 밀리지. 끝으로 밀려가야지. 저들이 같은 전화면 실이 저렇게 팽팽할 수가 없어요. 끝으로 밀려났지. 서로 밀 거 아니야. 근데 팽팽하다는 얘기는 뭐야? 들어가려고 야랄 법석을 떠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다른 전화예요.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0번.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해드렸어요. 이거는 손 넣고 해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문제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까 그거 자동차 문제 아닌가? 해줬잖아. 아, 나 이러니까 무슨 참석 시간 된 느낌이야. 정상화하는 느낌이야 뭔가. 해줬잖아니까. 가볼게요.
지금 A 가하고 나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가하고 나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A, B, C 4kg, 6kg, 2kg 이렇게 일산화탄으로 묵 당겨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가예요. 나는 A, B, C 반대방의 일산화탄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얘네가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포인트죠. 한 덩어리로 같이 아이고 미스리 커트라인 68점이어도 그렇게 자꾸 자매심 만나시면 커트라인 못 넘어요. 그럼 또 제시 볼 거야. 나 제시 보는 거 용납 안 해?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안 돼. 그러면은 보험이라도 들고 오세요. 생명보험이라도 들고 와. 근데 3개월 정도 납부를 해야 인정해 준다는데 뭐 아무튼 자 여기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물체들을 뭘로 잡아야 돼? 하나의 뭘로? 길. 개가 아니에요? 길. 댕댕이가 아닙니다. 길. 시스템. 그럼 쟤네는 어떻게 된 거야? 12kg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 24N은 12 곱하기 가속도 얼마겠어요? 2겠죠. 이것도 못 풀면 섭섭하지. 이건 여기도 똑같대요. 이건 가나 똑같습니다. 즉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남은 힘이 A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8N의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8N이에요? 4kg 곱하기 2m/s 제곱 곱한 거거든요. 그게 R자 힘입니다. 근데 나 어떻게 되고 있어? 밖에서 24N으로 졸라 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24,000원을 받고 있는 거야. 돈으로 치면. 근데 내 수준에 남는 돈은 얼마인 거예요? 8,000원이에요. 16,000원 어디 갔지? 16N 어디 갔죠?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범인 누구예요? B지. B 혼자서 방해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방향으로 16N만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가 그렇게 주는 만큼 A는 어떻게 해줘야 돼? 거꾸로 밀어줘야겠죠. 얼마나 주는 거야? 16N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얼마예요? 16N입니다. 16N인 거예요. 감 잡으셨죠? 여기도 똑같이 왼쪽으로 8N만큼 힘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아까하고는 달라. 여기는 밖에서 나한테 주는 돈이 있어서 8N이 남는 거거든. 주는 건 빼고도. 근데 지금은 받을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줘야 돼? B형한테서 받아와야 돼. 왜냐면 일로 가잖아. 여기서 당긴 애가 없단 말이야. 그럼 누가 밀어줘야 돼? 누가요? B가요. 그럼 B가 나를 얼마나 밀어주는 거야? 이 힘 그대로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내가 B형을 얼마나 밀어줘야 돼? 8N만큼 밀어줘야겠죠. 작용만점입니다 이거. 그러면 A가 B에게 주는 힘은 얼마인 거야? 여기서 F2는 8N입니다. 그래서 F1 대 F2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대 1인 겁니다. 차이 이해되세요? 여기는 외부 힘이 준 상태에서 나한테 이만큼 남아야 돼. 그래서 A에서 B로 주는 거 생각하지 말고 A가 왜 저렇게 주는다는 보면 돼. A가 그럼 B한테서 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A에서 B로 직접 가려고 하는 거 그래. 우리 상합비에서도 중요한 거 있지. 상합비 그 길이가 딴 데 주어져 있는데 그 조그만 데서 그 계산하면 바보잖아. 큰 데로 넘어와서 길이 아는 데서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B가 A한테 얼마를 주는지 보면 돼요. 그거 봐도 돼요. 왜? B가 A를 주는 만큼 A도 B한테 주거든요.
뭐에 의해서? 작용만점에 의해서. A에서 B로 직접 주는 것만 생각해서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야. A가 어디서 받아오냐 이거야. B한테 얼마나 받아오냐. 그거 그대로 A가 B한테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오른쪽으로 있어만큼 받아. 근데 왜 8밖에 없지? 얘가 방해하니까지 B가. 그러니까 아 얘가 방해를 이만큼 하네? 그럼 나도 이만큼 해야지. 여기는 내가 받을 놈이 없어. 다른 데서. B가 밀어주는 것밖에 없어. 그 값이 8N인 거야. 그래서 나도 똑같이 8N만큼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F1과 F2가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세연아 이해돼 이거? A가 B로 주는 걸 직접 계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B가 A한테 얼마나 줘요? A의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야. 내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 이게. 다 계산하고 남은 힘이거든. 이게 어디서 오냐 이거지. 이게 어디서 오냐. 여기는 왜 이사가 있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 팡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주는 애가 없어. 외부에서 주는 애가 없는데 왜 이게 있어. 얘가 밀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2대 1입니다. 5번. 아시겠죠? (3점짜리들은)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내가 고를 거예요. 4개 정도를 할 거고 나머지 3점들은 나머지 4개는 2점에서 고르거나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로 하려고 해요. 즉 3점을 지금 나는 복습할 문제들을 줄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다 보라고 해야 되는데 ILS 풀기도 바쁘시니 배려를 해드려야지. 자 여기도 좋은 문제들 많아요. 38쪽 39쪽 내가 좋아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는 후보가 둘이에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1번과 6번입니다. 1번과 6번입니다. 뉴턴 운동법칙도 9번, 10번이 후보예요. 운동은 변이는 아까 그 6번 하나 줄게요. 6번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물질 운동 이제 등가속도 운동 거기는 아까 풀어준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6번하고 8번이었습니다. 50쪽에. 6번이나 8번이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8번만 할 겁니다. 8번이 조금 쉬워요. 8번이 조금 쉽습니다. 다만 숫자는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는 바뀔 가능성이 커요. 조심하셔야 돼요. 6문제야 지금 3점. 6문제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다 드려야 돼요. 전부 해가지고 여기서 골라낼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 누적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해 하셔가지고 줄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유튜브로 다시 볼 친구들을 위해서 써드릴게요. 어디를 봐야 되는지. 확정을 지었으니 써드릴게요. 페이지 17쪽에 6번 뉴턴 운동 법칙 페이지 19쪽에 9번 10번 힘경량 페이지 38쪽에
1번 페이지 39쪽에 6번 마지막 단 연력학은 내가 후보 안 잡습니다. 연력학 후보 안 잡을 거예요. 연락하고 훨씬 쉽기 때문에 후보 안 떴습니다. 자, 6문제 중에서 4개가 나오는데 숫자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미리 얘기했어. 그대로는 안 내요. 물어보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정리력 쪽에서 내가 그런 짓 했었거든. 정리력 쪽을 그림만 따와가지고 원래 거기에서는 전화량 설정이 안 돼 있었어. 그냥 같은 전화랑 다른 전화랑 이것만 물어봤었거든. 완자에서.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한쪽 전화를 잡아. 한쪽 전화를 잡고 나머지 구하는 거 시켰었어요. 그렇게도 문제를 내봤었어. 그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해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정리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여기 갈게요. 중요한 거 있죠. 그림은 수평이 얼음판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물체 A와 C가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죠. 얼음판이라는 얘기는 마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찰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똑같이 EM으로 있는데 서로 속력은 같고 반대 방향으로 V만큼 오고 있어요. 그럼 뭐야? 쟤네가 한 덩어리를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정지할 겁니다. 왜? 서로 지워지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거든요. 운동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EM이고요. V 여기가 EM이고 V 이쪽으로 M쪽으로 여기 서 있어요. M자리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L까지 오면 자, 얘가 L까지 왔더니 요 놈도 L까지 온 거예요. 2L까지. 그죠? 얘 V로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EMV예요. 총 운동량이. 근데 뭐가 어떻게 되죠? 둘이 붙죠. 둘이 붙으면 한 덩이는 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 총 3M의 질량으로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전체 합이 어떻게 돼야 돼? 이 EMV도 똑같아야 되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얼마나? 3분의 2V.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여기 합쳐져서 3분의 2V 속력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같은 시간 또 어때요? 올 수 있는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분의 2V 대 V 2대 3입니다. 2대 3이라는 얘기는 오는 거리가 어떻게 돼? 2대 3으로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5분의 2 지점까지만 가겠죠? L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어디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5M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순간? 민서 어떻게 될까? 얘네들 부딪히면 어디 움직일까요? 내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스포했는데 얘네들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1번, 왼쪽으로 움직인다 2번, 정지한다 3번. 3번입니다. 정지한다 이거. 그대로 그 자리에서 멈출 거예요. 왜? 서로 EMV만큼 오고 근데 반대방향이에요. 그럼 서로 지워집니다. 없어져요. 그럼 얘는 1.4L 지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기억. 1.4L에서 두 번째 충돌 이거예요. 리은 두 번째 충돌은 세 번째 모두 정지 이겁니다. 이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디귿 두 번째 충돌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C가 자 C는 EMV가 다 날아가죠. 자 C는 EMV가 다 날아가요. 그럼 EMV만큼이 날아가는 거예요.
변화량 EMV예요. 반대로 B는 어떻게 돼? 3분의 2 곱하기 M이란 말이야. 3분의 2 곱하기 M. 그럼 3분의 2MV는 B를 날리는 거예요. C는 EMV가 날아가요. 몇 배 차이예요? 3배 차이입니다. 2배가 아니에요. 3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6번은 내가 하긴 했던 것 같거든? 풀어줬던 것 같긴 하거든? 이거 아마 올라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한 번 더 할게요. 6번까지는. 시간이 아슬아슬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V의 속력으로 오고 있어요. 어디로? D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B가 정지 있지. 근데 지금 B의 질량은 몰라요. B의 질량은 모릅니다. 몇 M인지 몰라. 그러나 이건 알아. 얘가 M이고요. V 속력이 이렇게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얘가 T시간 뒤에 T초 후에 꽉 막아요. 꽉 막아요. 그럼 얼마나 된 거야? 그러면 T초에 꽉 부딪히고 그 다음 중요하죠. A가 꺾여서 어떻게 돼? 뒤로 밀려나지. 뒤로 밀려요. 근데 얼마나 밀릴까? 요거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T일 때 뒤에 꽉 오거든 A가.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고. 근데 3T까지 가죠. 3T까지 이렇게 가요. 그럼 기울기가 여기 봐봐. 높이가 똑같잖아. 근데 가로가 몇 대 몇이에요? 여기 T고 여기 2T예요. 기울기가 몇 대 몇일까요? 2대 1입니다. 가로가 2배가 더 길잖아. 탄젠트 값 생각해봐. 가로가 2배가 더 길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2분의 V인데 그냥 2분의 V가 아니에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V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V예요. 마이너스 2분의 V입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가 얼마인 거예요? 2분의 3V가 변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얘 멈춰 있었지? 멈춰 있다가 5T까지 어떻게 돼? 5T까지요. 3개 올라가지 않아요? 그치? 얘가 3T거든? 그러면 4T 동안 1이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도 2T분의 D만큼 영향있거든? 그럼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V 줄어드는 방향이 2분의 V면 얘는 얼마인 거야? 2분의 V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 A가 변한 만큼 B는 가져갔죠. A는요. 이만큼 바뀐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B는 몇 M인지 모르는데 2분의 V만큼 바꿨어. 그지? 그럼 여기서 나눠주죠. M 몇 M이에요? 낮은? B 3M입니다. 3배예요. 질량이 3배입니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가볼게요. 기억. A와 B는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떨어지잖아요. 나에서 보면. 위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뒤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입니다. 맞아요. 리은. B의 질량 3M. 이래서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 B가 A로 받은 충격량 크기 이래서 계산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A가 변한 만큼 B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진짜 간단하게 풉니다. 대신에 이 물리량 체크를 되게 잘해야 돼. 마지막 8번입니다. 여기까지 딱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P에서 Q까지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A는. 자, P에서 Q까지가 중요해요. P에서 Q까지는 실이 연결이 돼 있죠. P에서 Q까지 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A가 뭐가 줄어요? A의 포텐셜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A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요. 근데 혼자 커지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도 같이 먹어. 누가? B도 운동 에너지 같이 커지고요.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쵸?
그런데 Q에서 R까지는 자 이건 P에서 Q 과정이에요. 근데 Q에서 R 과정은 끊어졌잖아. 그 A의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진 만큼 A가 운동 에너지를 혼자 다 먹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운동 에너지가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래요. 요거서부터 이제 천천히 갈 거야. 자, 운동 에너지가 R과 Q에서 비교했는데 4대 9만큼 차이가 났대요. 자, 그럼 A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변한 거예요? 420로 치자. Q에서가 420야.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 거야? 520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면 얘는 92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나와? Q에서 R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포텐셜 에너지 값이 나와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520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 520로 떨어지게 그대로 운동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생각나 괜찮아요? 요거 설명? 이 A가 어디서 늘어났겠어? G가 떨어지면서 먹은 거야. 그러면 아까 P에서 Q까지 A가 잃은 건 얼마야? 길이가 2배잖아요. 그럼 2배를 잃겠죠. 즉 10배 이제로가 날아간 거예요. 10배 이제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늘어난 거는 멈춰 있었잖아 처음에. P에서 멈춰 있었는데 Q까지 오는데 420밖에 안 늘어났단 말이야. 즉 만원을 내가 뽑았거든? 만원을 내가 뽑았는데 내 소중에 4,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6,000원 어디 갔냐 이거야. 6,000원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누가 먹었겠어요? 얘가 먹은 거지. B가 다 처먹은 거지. 즉 얘가 420로 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있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420거든요. 근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5분의 4배래요. 4대 5래요.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늘어났다는 거야? 520가 늘어난 거야. 그럼 나머지 20은 누가 먹었어요? 운동 에너지가 먹은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딱 쓸 겁니다. 뭐 쓸까요? 운동 에너지 식이에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뭐야? 2분의 mv 제곱이거든? 그런데 뭐가 같아요? V가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 차이야? 4대 1이지. A 대 B가 4대 1이에요. 그럼 질량 몇 대면? 4대 1. 질량 그대로 가지.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게 풀어요. 이거 운동 에너지 법칙 법칙만 쓰면 딱딱 풀립니다. 8번. 50쪽에 8번 한 거야. 50쪽에 8번. 다 풀었습니다. 지금 내가 후보번호로 된 건 다 했어요. 꼭 다시 보기 보시고 2점짜리 대비해서 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